저희 그 수상형 태양광 분과는 그래도 다른 그 분과에 비해서 좀 입지가 구체적이고 잠재량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입지를 가지고 좀 논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전문가 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도 좀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서 작성하고 또 PPT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진흥원의 저희 담당은 최재호 주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 수정 요구들을, 근데 굉장히 끝까지 지원을 잘 해주셔서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고, 저는 저희 아마 4개 분과가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 가서 좀 전문가들이 회의 참석을 해보지만 그 결과물이 딱 이렇게 보고서나 뭔가 그 정책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나온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참여하면서 부담은 좀 됐지만 그래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좀 뿌듯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들 감사를 드립니다. 뭐 수상형 태양광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발전이 있습니다. 경기도 그 토지 지목별 그 태양광 잠재량을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전답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저수지, 댐, 호소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 잠재량이 많습니다. 근데 전답은 아시다시피 입지 규제 때문에 제약 조건이 많아서 대규모 그 설치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반해서 이제 수상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아리백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그런 부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경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또 유효 수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그 수변 공간을 좀 관광장과 연계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들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그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 모델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 또 육상 태양광에 비해서 조금 발전 효율이 높다라, 이런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어서 수상형 태양광을 그 아리백 특구를 포함해서 경기도 아리백 비전을 달성하는 주요 대안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상형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도내에서 수상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저수지 담소가 한 98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담소 태양광 잠재량은 한 1.64기가와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된 수상 태양광이 6.6메가니까 저기는 이론적 기술적 잠재량이 아니라 거의 시장 잠재량에 가까운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0.4%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시화호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화호의 잠재량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훨씬 2기가 넘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왼쪽의 지도는 이제 규모별로 그 저수지, 그다음 호소에 대한 그 위치를 좀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뒷부분에 있는 것이 한 100메가 이상 정도 되는 사이트가 한 6개 정도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업 추진 방식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그 저수지나 호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농어촌공사가 사업 의향 대상지 조사 공고를 내면 그 기업들이 사업계획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그걸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인허가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발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업자 선정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사업자 선정 후에 주민 의견 수렴했을 때 여러 가지 오히려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경기도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를 가되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주도, 주민 참여 모델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논의를 좀 했습니다. 장애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그 부지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형 태양광은. 그리고 워낙 주민 반대 민원이 강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이격거리 규제도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농어촌공사가 2016년에서 18년까지는 도내에 저수지 활용해서 수상형 태양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사업 허가도 한 20건 정도 되고 그 신청이 20건, 그다음 허가가 14건, 사업은 한 4건 정도 추진이 되다가 2019년을 계기로 해서 거의 신청도 없고 허가도 안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인허가 기간 또 규제 사항들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상형 태양광 그래도 다른 부지에 비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리백 비전 목표를 달성하고 또 아리백 기업에 공급하려면 수상형 태양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수상형 태양광이 RPS 시장 구조 하에서 지금 REC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 참여를 하게 되면 그 투자 비율에 따라서도 0.1에서 0.2의 가중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그 재생에너지를 아리백 기업에 조달을 하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원하는 가격과 생산 을 통해서 제시되는 가격 사이의 그 간극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수상형 태양광에서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로 구분을 해서 사이트를 검토를 했습니다. 시아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벌써 2019년에 여기 계신 또 이창수 회장님 계시지만 안산시와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서부발전이 MOU를 체결하고 100메가가 넘는 그런 이제 발전소를 추진을 하기로 했다가 지역 내에서 좀 그 반대 여론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가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오고 또 안산시장님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 검토가 좀 중단된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공론화 과정은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호소인데요. 이거는 농어촌 공사가 지금 1차로 최초 사업 제안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사업 그 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대규모 그 호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 추진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는데도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이 정치적 환경 변화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요인 때문에 사업의 추진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게 정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규모 호소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이거를 뭐 수상 레저, 스포츠 관련해서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계획과 수상태양광 설치하는 계획들이 좀 상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100km에서 3메가와트 저수지가 한 9개가 있고 3메가에서 40메가 정도 저수지가 한 4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한 개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는 그전에도 주민 반대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또 최근에 와서 도로 개발이나 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또 주민들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저수지에 산업폐수가 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전보다는 수상형 태양광을 추진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또 주민 참여 주민 주도형으로 잘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 지역과 관련된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또 지역의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오셔서 또 지역사회 현황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통 전략은 저희가 이렇게 저수지 규모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입지 여건이 굉장히 달라서 조금 단기, 중장기,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단기 사업의 성과를 좀 내고 그걸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에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은 견지를 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주민 참여에 의한 이익 공유, 두 번째는 생산된 에너지를 아리백 기업에 공급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칙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고 워낙 주민 수용성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수구형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역 거버넌스, 그다음 자금 확보 보완 이런 공통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 세 개 사이트에 대한 특화 전략으로 시와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 모델로 우리가 정말 만들어 보자. 그리고 특히 이제 태양광이 그 지역의 관광 또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전략과 연계해서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초기부터 갖고 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규모는 좀 이게 중장기적으로 협의 채널을 구축해서 꾸준히 좀 논의할 구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여기가 또 아리백 그 협력업체 산업단지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 지역의 민간 상생, 그다음 중소기업 상생 그런 협력 모델로 우리가 잘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임기 내에 뭐 내년, 내후년 희망하기로는 그래도 성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